예, 오늘 이슈톡톡에서는 오늘 아까 한번 잠깐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3분기 가계동향 조사 얘기를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올 봄에 같은 이름의 조사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엄청나게 줄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통계청장의 경질 논란까지 벌어졌던 바로 그 조사인데요. 통계청장이 바뀌고 나서 나온 첫 통계인데 내용은 사실은 앞서 들으신 대로 좀 어둡습니다. 상명대 김영준 교수님 전화 연결해서 좀 내용하고 의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일단 가계소득 증가율이 4.6%로 나왔던데 제가 수치를 보니까 1년 전에 비해서는 이 증가율이 2배가 넘대요. 뭐 늘어난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1년 전 그 2017년 3, 4분기 2.1%였으니까요. 네. 그 수치로 보면은 증가폭이 한 2배쯤 되는데요. 내역을 보니까 근로소득에서 한 4.5% 정도 증가했고요. 예. 근데 사업소득에서 1.1%, 재산소득에서 9.3% 정도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세 가지가 늘었다. 그렇죠. 근데 늘어난 거는 이제 재산소득이 좀 늘어난 폭이 예. 크고요. 이거는 이제 금리가 오르고 그렇죠. 배당 수익 늘어난 것들이 영향인 것 같고요. 사업소득은 뭐 1.1%가 별로 안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전 소득이 많이 늘었다라고 나오는데 이전 소득은 뭐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됩니까? 대체로 이제 정부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는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저 기초연금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기초여금, 아동수당, 뭐 그다음에 이제 각종 공적 연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소득은 늘었는데 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는 훨씬 더 벌어졌다. 이제 7배가 넘는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되면 앞서 늘었다고 말씀하셨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은 대부분 다 고소득층 얘기겠네요. 지금 실제로 보면은 소득 1분위가 이제 가장 가난한 그 하위 그렇죠. 20%를 나타내는 건데요. 네. 지금 이번 3, 4분기에 근로소득이 22.6%가 감소한 걸로 나오거든요. 1분위가.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 5분위 같은 경우는 한 11.3% 늘은 걸로 나타나고요. 예. 예, 이게 아마 이제 그 임금 수준이 근로소득이 임금 수준이 줄어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일자리 자체가 넉넉하지 않아서 예. 아예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된 요인이 많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 고용 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의 직격탄을 1분위에 있는 이 저소득층,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았다 이 얘기네요. 일단 드러난 수치상으로 보면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저희가 뭐 고용 동향 이런 거 계속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는데 이 가계 동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예. 1분이나 2분위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그 밑에 이 40%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마이너스 이전 소득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 아니면 사실상 생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소득이 아예 이제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이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실업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아주 연로하신 그렇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예.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꽤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대로 근로소득만 든 게 아니라 사업소득, 그다음에 그 재산소득 이런 것들이 다 늘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 그다음에 또 보니까 이전소득도 20%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전 소득에 이제 여기 오늘 같이 발표된 통계를 보면 이게 이제 공적 소득 쪽에서 그 고소득층이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공적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적연금도 그 납입한 금액이 많으니까 그렇죠. 고소득층이 좀 받는 금액이 많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었을 텐데 보통은 여기 지금 하위 1분위, 2분위 같은 경우에는 좀 연로하신 분들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일가구 주택들이 많아서 주로 이제 그 자녀를 뭐 여러 명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소득층에 여기 좀 들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요즘에 그 뭐 집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증여들도 많이 하던데 이 증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전 소득에 들어가나요?
여기 이제 그 사적 이전 소득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적 이전 소득 말고 예. 사적 이전 소득에는 이제 가구 간의 이전 소득들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예, 예. 여기에 이제 주로 잡히는 거는 이제 뭐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용돈, 생활비 이런 것들이 이제 잡힙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뭐 가구 간의 어떤 대가가 없이 이제 이전되는 소득들이 다 여기 잡힌다고 보면 네. 뭐 고소득층에서도 어떤 가구 간의 이전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예, 부분이 예. 있었다면 그 부분도 여기에는 통계상으로는 잡히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예, 예.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짚어봐야 될 게 이 처분 가능 소득인데 예. 쉽게 생각하면 이제 내가 돈을 예. 쓸 수 있는 여윳돈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보니까 1분위부터 3분위까지 그러니까 저소득층에서 중소득층 정도로 해야 될까? 여기까지는 다 마이너스더라고요. 예, 이렇다면은 여윳돈이 없으니 거의 소비할 예. 수 있는 상황이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결국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전체적인 소득도 있지만 예. 처분 가능 소득이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처분 가능 소득은 이제 여러 가지 소비 외로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없이 지출해야 되는 그런 지출들을 뺀 건데 지금 이제 숫자를 보면은 소득 감소율보다도 처분 가능 소득 감소율이 더 크게 나타나거든요. 특히 이 저분위계층으로 보면.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에 쓸 돈이 더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내용을 보면은 이자 같은 게 이자율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자 비용 같은 것들 많이 늘어난 것들이 지금 통계상으로는 좀 많이 잡힌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뭐 교수님 그 말씀하셔서 더 그런 게 사실은 예.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도권 은행에서 대출 받기도나 돈을 빌리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예. 그 이자 높은 데서 대출을 받거나 이러다 보면은 그게 그만큼 이자 비용도 커지니 이게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자 비용 예.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제 비소비성 지출인데 그렇습니다. 세금도 많이 들고 이자도 많이 들고 이렇게 예. 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정말 저소득층은 단순히 소득이 줄었는 데 따른 처분 소득 뭐 감소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소비성 지출까지도 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채 의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금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조금씩은 올라갈 상향 추세를 타고 있어서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명대 김용준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